여기 제가 새벽 편지 쓴 거 일주일 정도 모아왔는데 여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게 있었어요. 6월 24일이니까 저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이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원래 2%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갑자기 5%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5%라고 세계은행의 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현금을 니네가 앞으로 갖고 있으면 앞으로 현금이 5%만큼 매년 디스카운트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있으면 5%만큼 무조건 깎일 거야. 책상 서랍에 놔두면 내년에 95만 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원래 2%라고 인플레 요율을 말했는데 5%라고 말을 갑자기 바꿔요. 3%, 4%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지금 현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 현금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얘가 뭐에 막혔냐? 시장이 막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바로 델타 변이가 터졌죠.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가 터졌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인도에서는 야 이거 노답이다 이랬는데 지금 야 코로나가 이게 주저앉는 게 아니냐 뭐 요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바이든이 한번 포섭을 했는데 이번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한번 포섭을 해서 점점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를 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약간 폭풍전야로 보는데 미국이 약간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에 또 재밌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철강주에 최근에 제가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못 끼쳤어요. 이렇게 확 뭐 주저앉지 못했어요. 아직 막 이렇게 창궐하진 않다 보니까 다들 걱정하고 눈치 보면서 막 살금살금 공포를 타고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요게 좀 히트였죠. 이주열 하는 총재가 연내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을 하면서 8월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거의 좀 못을 박는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주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죠. 근데 요게 좀 좋은 게 지금 저희가 뭐 보험주나 뭐 금융주나 이쪽 섹터를 좀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채 금리부터 지금 연내 통화 정책까지 기준금리 인상까지 오면은 또 금융주의 그림이 또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해상을 막차라고 말씀 올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었어요. 최근 건데 6월 28일이면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들 있잖아요. 나스닥에 이런 IT 회사들을 바이든식 빅테크 반독점법으로 5개 안이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구글도 아마존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간 거 아니냐, 끝물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카카오랑 네이버도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델타랑 델타 플러스가 창궐 하면서 다시 이쪽이 또 안 죽죠. 그래서 구글, 아마존도 안 죽었고 네이버, 카카오도 다시 또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죠. 참 이게 시세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는 게 참 무시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썼어요. 6월 29일이니까 어제거든요. 반독점법이 통과됐지만 오히려 기술주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 소멸로 보는 것 같다,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주가 좀 사실상은 좀 초비상 상태가 맞지 않겠느냐, 좀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제 좀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요게 기존에 올해 3월에 제안한 게 2.3조 라인이거든요. 요걸 1.2조로 축소를 해서 야 사람들이 이게 그냥 반타작만 통과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던졌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물적 인프라에 관한 것만 1조, 2조가 먼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랑 그다음 미국 가족 계획이랑 이렇게 사람한테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는 또 다시 투트랙으로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 규모에서 큰 이탈이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져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오늘은 여전히 델타랑 델타 플러스가 안 끝났죠. 이거랑 시장 재개방,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또 혼재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와, 현대위안은 너무 좀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펀더멘탈 한번 볼게요. 이거 괜찮나? 요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호재가 있을 수는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얘가 요즘 무슨 이슈가 있었나.
지금 현대차 그룹주 강세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투자 사이클 재개 수혜 기대감의 소폭 상승인데, 오늘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현대차랑 기아가 이따만한 빅사이클이 오는 건 맞아, 자동차 관련 섹터가. 근데 그게 해결이 나야 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MCU 해결이 나야 되잖아.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이번 달 현대차 기아 공장 그 생산량이 6%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투자 사이클 재개 수혜감 기대감 등에 소폭 상승했다는 게 저기 조금 잘 모르겠고, 지금 어제 날짜로 나왔던 거는 현대위아가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슈가 있네요. 지금 반도체 수급 차질로 물량 감소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이걸 안 봐도 사실 지금 돈을 되게 많이 벌어놨어야 되거든요. 현대차 한번 보실래요? 얘는 이렇게 됐어야 돼. 지금 얘 보세요. 이거 말 되나요? 1분기 만에 작년 벌 돈을 거의 다 벌었는데, 근데도 얘가 업황이 지금 불투명하니까 상승을 잘 하는데도 약간 눌리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솔직히 부담스럽단 말이야. 기아도 부담스러운데 얘는 정말 많이 늘었죠. 근데 얘도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현대위아가 MCU 이슈가 있는데 지금 벌어놓은 돈이 뭔가 좀 개운치가 않아서 현금 흐름까지만 봐볼게요. 또 현금은 또 되게 많이 땡겨왔네. 이거 조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과거 지금 펀더가 좀 안 받쳐주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가기엔 너무 높은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위아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NIST를 한번 봐볼까요? 요것도 부담스러운데 딱 봐도 물량이 안 빠졌네요. 얘는 조금 이거 제가 잘하는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거래했거든요. 이거 3호에서도 거래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게 봤던 주식이라서 제가 요거 아마 언제쯤일 거나, 네, 작년에 좀 거래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서 아마 뭐 이 정도쯤에 청산을 했을 건데, 팔고 나니까 또 상한가가 이렇게나 많이 갔네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요게 1분기 자금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1분기 자금이 되게 세요. 요거 좀 깊게 파면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네, 요게 맞을 겁니다. NISTL이. 네, 요게 1분기 자금이 정말 좋은 회사여서, 네. 어쨌든 요게 지금 그 이슈를 떼놓고 봐도 지금 되게 매출 트랩 볼륨도 좋고 다 좋죠. 다 좋죠.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딱히 뭐 부담스러운 이슈도 크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 제가 이거 좋게 봤을 때는 이 라인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때 왜 이거 좀 소형주였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1000억 안 됐거든요, 얘가. 근데 지금 1500억 넘었죠. 제가 이때 왜 들어갔냐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약간 좀 그걸로 봤어요. 약간 좀 냄새가 나서 들어갔거든요. 작전 치는 것 마냥. 그래서 들어갔는데, 근데 얘네 아직 다 못 판 것 같은 느낌은 솔직히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그것만 보고 하기엔 너무 높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트루스 볼게요. 솔트루스 봐야지. 요거는 뭐 하는 회사냐.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예, 저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잘 몰라요.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자, 솔트릭스는 일단 지분 비율이 조금은 번잡하긴 하네요. 그래도 좀, 네, 좋은 회사들이 조금씩 포진이 돼 있는 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쪽이면은 밸류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올해부터 정부 및 공공 시스템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펀더멘털이 자산 기준으로 엄청 높진 않네요. 이 정도 섹터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가 좀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안 좋죠? 발생 기준이 너무 안 좋아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버틸 여력은 있나 봤더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굳이 바이오 회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결손 있는 회사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얘는 지금 부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좀 요거 뭐 부담은 없어요. 근데 요게 조금 걸리긴 해요. 그냥 극보수적으로 본다면. 근데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발생도 그렇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그렇고 좋지가 않다. 최근. 그래서 펀더멘탈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나빠진 것이 아니냐. 요게 잘 돌려봤자 또 작년처럼 거의 본전이나 하겠지. 그럼 꿈만으로 가야 되는데 솔트룩스가 꿈이 진짜 있어? 근데 이거 거의 아까 그 원툴이죠.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자 선정했다 뭐 이런 원툴인데 제가 조만간 영상을 올려서 디지털 뉴딜 뭐 정부 관련돼서 뭐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거는 제가 좋은 주식을 영상을 올려서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이슈로 가는 거라 약간 네 홀짝일 것 같아요. 조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주식은 조금 3년 정도 지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7월이니까 적어도 2023년 7월 이후에 거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물량 나올 게 다 나오고 시세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이 되거든요.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조금 가닥이 잡히고 신규 상장하고 조금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면 조금 요렇게 섣부르게 접근하시는 거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너무 좀 좋은 말을 못 해드리죠. 좀 죄송해요. 사실대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제 딴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걸리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금속 한번 봐볼까요? 대동금속이 요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차트상으로 어때 보이냐고요? 저시총이고 흑자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시총이 작네요. 많이 올랐는데도 500억도 안 되네. 그리고 네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는 게 맞는데 현금 흐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이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봐볼게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쪽 말고 요쪽 차익 때문에 매출 채권 많이 잡아서 현금 못 받은 거여서 이연해서 받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보는데 차트상으로 차트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저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좀 근데 솔직히 갖고 놀기 좋지 이런 주식은. 그럼 얘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지금 계속 거래량 없이 빼거든요. 최근에 좀 팔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아예 안 팔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아예 안 팔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좀 팔았어요. 좀 판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좀 상쇄된 것 같고 여기도 상쇄된 것 같아서 한 이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이 물량은 아직 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냥 차트상으로 내가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투자 관점에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언제든지 솔직히 이게 뭐 단타라고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막 뭐 나름 손절 대응도 하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기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단타 관점에서는 조금 매력적인 구간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리스트에는 안 올릴게요. 자, 그리고 넷마블이요. 넷마블은 최근에 제2의 나라가 좀 호재 소멸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랐던 게 펄어비스가 중국 판호를 얻었죠. 그러니까 어제 미친듯이 올랐던 게 얘가 중국에서 게임주 판호를 얘가 대장으로 줬어. 그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임주들 뭐 있죠? 제가 좋아했던 썬데이 토즈 올랐네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있겠죠. 얘는 못 올랐네. M게임 요즘 시세가 좋은데 넷마블도 요런 시세에 탑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제2의 나라가 정말 흥행을 했죠. 근데 이게 호재 소멸로 빠졌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제가 뭐 이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랑 지금 시세가 또 비슷해졌는데 요게 그 기본 내용이 변한 게 없거든요. 여전히 인사이트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요, 솔직히. 요것도 여기 안 올릴게요. 왜냐면 이미 제가 영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사업 내용이 좋아진 게 변한 게 없고, 넷마블은 제가 말했던 그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고, 이 대차 대비표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 시트도 굉장히 좋아서 이게 고평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도 굉장히 잘 해놨고 지금 회사도 잘 돌아가는데 인건비 이슈로부터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여전히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W게임즈 말씀하셨는데 이거 최근에 어떤 분께서 옛날 영상에 댓글 다하셨더라고요. 근데 요거 빵 하고 터졌죠. 이거 아마 나스닥 상장 철회됐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이제 뭐 이때 올렸죠. 이때 올리고 나서 제가 이때 샷 나오고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제 W게임즈 말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 2회나 3회차 정도 말씀을 꾸준히 드렸어요. 구독자분들한테. 제 영상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 다 들으셨을 건데 요거 솔직히 안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거. 왜냐면 이때 나스닥 상장이라는 호재가 있는데 이 당시에 그게 있었어. 양대 스토어에서 애플 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불법 도박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W게임즈가 불법 도박 소송에 휘말린다라고 해서 악재랑 호재가 공존해 있는 그런 구간이라 제가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 W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악재랑 호재가 같이 있으면 오를지언정 투자를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투자를 하기 싫거든.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번 매도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로 아니나 다를까 좀 빠지더라고요. 좀 버티나 싶었는데 이번에 빠진 거는 불법 도박 소송 이슈가 아니라 나스닥 상장 철회건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솔직히 둘 다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거든요. DDI가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못하면 요것도 되게 좀 펀더멘탈에 확실히 주가에 영향이 가는 이슈죠. 그런데 얘가 그걸 안 했어. 그 불법 도박 이슈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그냥 아예 장사를 못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아직도 지금 좋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해도 요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해도 좀 민감한 이슈가 남아있지 않나. 펀더멘탈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가 맞지만 좀 걸리는 게 크리티컬한 게 2개 정도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정도는 솔직히 좋지 않죠.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퓨처캠은 치매 관련주가 맞죠? 퓨처캠은 치매 관련주가 맞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거래 많이 했던 회사거든요. 이제 뭔가 좀 표식이 있죠. 솔직히 거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먹을 만큼 먹고 나왔는데 얘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 치매 관련 이슈가 있긴 한데 제가 얘를 어느 정도 먹고 왜 길게 못 빼고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고점 대비 왜 지금까지 안 들고 있냐라고 하면 얘가 그 이슈가 하나 있어요. 얘가 좀 딥하게 들어가면 약품이 이게 뭔가 포장 배달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장을 직접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는 쪽에 좀 공장을 세워서 증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지 않게 봤는데 또 어느새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다가 하네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딴 건 볼 거 없고 솔직히 기술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말했던 그 이슈가 하나가 단점으로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 정도면요. 빠졌을 때 이 정도면 거래량 얼마 안 터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대비. 근데 이 정도면은 소리소문 없이 다 팔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다 팔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얼마가 터졌든 간에 뭐 이런 거 거래 터졌든 간에 이 정도면 지금 평균이 되게 높잖아요. 얼마든지 다 털 수 있어요. 그래서 코앞에 저항이 이렇게 세게 있는데 굳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혹할 만한 게 나오긴 했는데 왠지 이거 봐볼게요. 6월 8일날 시가 띄워놓고 좀 저기서 털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얘는 너무 정성적으로 깊게 들어가야 돼서 지금 이 정도로 보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띄워놓고 좀 계속 팔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엄청 많이 올라서 좀 좋게 볼 수 있는데, 오를 수 있죠. 충분히 오를 수 있는데 저는 굳이 도전 안 할 것 같아요. 코앞에 저항이 너무 많아서, 이미 큰 시세를 준 거여서 사실 여기서 더 위험하게는 가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요걸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무려 연기금이 들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죠.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 기관계에서도 굉장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반도체 PCB네요. FPCB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PCB랑 디스플레이랑 휴대폰 및 모바일 기기 공정에서 더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반도체, 뭐 부품 회사, 뭐 신제품 개발을 하는 회사, 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사실 종목 자체는 유명한데 제가 잘 거래를 안 해서 딥하게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도 뭐 거의 처음 보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네요. 좀 최근 반도체 호황보다 얘네가 좀 샷을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포텐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슈가 있네요. 현금을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요게 뭔 이슈가 있나 하고 한번 볼 건데,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부채가 너무 없어서 얘네가 이걸로 뭐 회계적으로 이상하게 했을 것 같진 않고요. 아무래도 매출 채권이 위에 보면 많이 잡혀 있으면 통과가 될 텐데, 역시나 그렇죠. 매출 채권이 많이 잡혀 있어서 관계사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조금 돈을 못 받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여기 차익이 지금 한 2, 300억 나니까 오히려 덜 반영됐죠. 그러니까 2분기에는 현금이 더 많이 쌓일 수 있을 거예요. 돈을 제대로 잘 받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요거는 발생 기준, 오케이, 현금 기준이랑 어느 정도 맞다. 밸런스 시트까지 보면은. 그래서 무리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이슈를 한번 봐볼게요. 자,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었냐. 올해 실적 컨센서스 부합 기대감 등의 상승. 그냥 펀더가 좋았다. 펀더멘털이 좋았다. 그 다음에 국가 반도체 전략 발표의 수혜주가 됐다. 이거 지금 제가 비밀주로 저희 고객님들한테 좀 미리 들어오신 고객님들 지금 재미 보고 계신 거 하나 있죠. 제가 K 반도체 벨트, K 반도체 벨트 완벽한 수혜주 하나 찾아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국가 반도체 전략 K 반도체 벨트 말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관련돼서 좀 슛이 좀 좋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뭐 DB하이텍 뭐 이 정도로 조금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좀 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드러나 있는 종목은. 자, 그러면 너무 좋죠. 장사도 잘하고 업황도 되게 기대감이 있고 되게 좋은데, 본 김에 볼까요? 신용 비율도 낮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좋죠. 이게 수급도 너무 좋습니다. 연기금이 막 미친듯이 사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맞잖아요. 솔직히 지금 최근 대비 저가는 아니잖아. 얘가 뚫고 갈지 안 뚫고 갈지를 조금 봐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재작년에 좀 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랑 이 정도면 조금 비슷하거나 어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얘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이 이 정도 넘어서 좀 괴랄하게 나올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얘는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긴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긴 해요. 지금 위치는 솔직히 회사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네, 가격이 약간 그만큼 시장에서 잘 받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NSD도 솔직히 얘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상장한 지 이제 곧 2년이 돼 가겠네요. 그래서 얘도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도 건설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익숙치가 않은 주식이어서, 이거 GS 자이 아파트 자이인가? GS건설이 최대 주주네요. 자이르네, 자이엘라. 뭐 공조랑 이쪽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건설업을 그냥 전방상으로 주택사업도 많이 하나 봐요. 그다음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홈 임프루브먼트 사업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 산하에 뭐 계약 같이 체결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저 이거 이해돼요. 지금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제 잘 나오잖아요. 근데 아파트,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인프라 때문에 인프라 투자 이쪽이 슛이 나오는 게 맞고요. 중국은 인프라를 하도 많이 몇 년째
좋게 투자를 하니까 이쪽 슛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관련돼서 이쪽 슛이 나오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련돼서 슛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모멘텀은 아파트가 맞아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 국내 건설주는 제가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금호건설도 금호 산업 시절에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같은 업황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업황 되게 좋고 펀더멘탈 좋죠. 그리고 요게 원래 건설업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업은 특성상 미천구공사 대금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미수금이 되게 많이 쌓을 수 있는데 현금도 잘 받고 있습니다. GS건설 좀 빠르게 받고 있죠. 부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 건설업에서 이 정도 부채는 되게 훌륭한 편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은데 밸류가 지금 적정하냐? 그럼 현대건설을 한번 보고 대표적인 거 좀 봐볼게요. GS건설을 보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걸 봐볼까요? 대우건설도 봐볼까요? 그러면 얘가 약간 조금 밸류가 있긴 하네요. 그 자산 기준으로. PER은 또 그럭저럭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 신용비율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 게 이게 사실 개인한테 좀 집중받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요것도 네 조금 수급상으로는 이탈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뭐 단편적으로 보이는 정보만으로 지금 뭐 괜찮긴 하는데 완벽하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뭐가 걸리냐면 좀 아직은 좀 이렇게 곧 벗어나긴 하는데 아직은 좀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짬이 아닌가 주식시장에서 그게 조금 있고 사실 뭐 거래상 물량으로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이탈 조짐이 조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 걱정하는 건 이제 좋은 업황이랑 좋은 펀더멘탈을 대변할 만큼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릴 뿐인데 전반적으로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평가 매력은 조금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최근에 지금 모멘텀 받고 있는 것도 다 그거죠. 뭐 경주 현곡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공사도금 약정 체결속 상승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업황이 당연히 좋지. 근데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코맥스와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공급 MOU 체결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호재도 많고 좋은 회사인 건 맞아. 근데 저평가 메리트는 살짝 모르겠는데 투자하기 무리는 없어 보이는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선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선호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